고추. 여기요. 시작됐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받을 시간입니다. 형벌이, 형벌이라니. 자, 여러분, 한의원님은 벌써 오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원고 좀 볼까? 아이고. 축구 얘기를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축구 얘기가 많네. 축구에 지니까 축구에. 야구 얘기 물어봐도 다 대답하실걸?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영화 얘기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간 위키피디아야. 모실까요? 좀 일찍 해볼까 그러면? 네. 커피 좀 드시고 계시니까. 걸그룹은 모르시겠지. 아, 또 오늘도 정장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준희 의원이 오셨습니다. 와, 이거 촬영 중입니까? 그럼 돌고 있습니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버지께서 항상 저 박수 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저희 방청객이 제작진이요, 제작진. 작가 2명, PD 1명. 방청객이 계세요. 세상에. 방청객은 이분들입니다. 예,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 아니 근데 이 안에 있는 분들도 방청객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거 아니에요? 적합하죠. 리액션을 또 저희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깔깔깔. 그렇죠, 그렇죠. 네. 구도가 맞나? 아 제작진 겸 방청객. 아 역시 이 찐팬들은 이 방송의 구조를 잘 아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뭐 저는 7년 출자를 동안 가지고. 출자라니요.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죠. 박펠레 비켜. 야, 우린 훌리건이에요. 훌리건보다 더한 분이죠. 훌리건은 좀 미화된 말이고 이분들은 훌리건보다는 좀 시작부터 홍염 까는 분들이라. 마이크 위치는 요 정도면 괜찮습니까? 조금 약간 비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쿠팡이 만든 투샷. 자본주의는 모든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나 그런 말이 통용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이제 씁쓸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저도 절대 방송이나 뭐 이런 어느 공식 자리에서 반바지를 절대 안 입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자본주의는 반바지도 입게 하고. 아, 반바지를 입었었어요? 언제요? 손흥민 선수랑 행사할 때. 아, 아디다스 그랬어요? 행사할 때 반바지를 입으라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입힌 반바지를 입었다? 예, 반바지 입으셔야 되는데요. 아, 입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분노할 일이거나 뭐 천인공노할 일은 아니죠. 당연히. 한 의원님 근데 제가 쿠팡에다가 피케티 제안했었는데 한 번 입으시고 다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니요. 두 번 입었죠. 근데 그 티 위에 또 그날은 양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선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거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제안한 그 티. 예. 배성재 아나운서는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 그쵸. 제가 아직 그 순번이 안 돌아와가지고. 정영검 아나운서만 계속 입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제안한 피케티의 그 핏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입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시 재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안할 때쯤에는 이제 여름이 끝나서 아마 아니, 내년에 다시 봅시다. 뭐 8월에 한 번 다 이렇게, 있어요.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8월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쿠플 시리즈도 뭐 쿠플 시리즈는 그거 하시지 입고 않나요? 하긴 좀 어렵겠죠.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외국 감독분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쿠플 시리즈는 예. 시작한 거예요? 예. 아, 이분들은 이미 듣고 보고 계시고 방송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맞아. 야, 이래서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저 험한 말 하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예. 아, 근데 뭐 그 정도는 또 아니, 이분들이- 저도 이제 중계하기 전에 예. 그 중계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프타임 뭐 들어가기 전에 살짝 뭐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네네. 최대한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옛날부터 노력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이크가 부착돼 있거나 마이크 앞에 있을 때는 그렇죠. 아예 이제 말을 하지 말라고 저도 배워가지고. 그게 또 이제 현장 뭐 PD님들의 뭐 꼭 실수도 아니고 사실 몇 초만 늦게 마이크를 내리셔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상한 말을 해봐요. 예.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 또 독점이니까 다 그렇죠. SBS 거만 예, 보는 예, 상황에서 그리스전 때 뭐 했어요? 그때 이제 첫 중계인데.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한번 기사도 좀 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미 독점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뭐 처음 보는 독점이라고 뭐까 그거를? 독점은 약간 이제 깔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님이 계시니까 차마 이제 여기 못 건드리고 제가 뭐 하는데 그때 이제 막 중계하다가 이겼어요. 2대 0으로. 예? 경기는 잘 됐죠. 예, 그래서 뭐 중계도 딱히 문제가 없었고 예. 그러다가 막 하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좀 정신없잖아요. 예? 클로징을 하기 전에 뭐 어디 갔다가 넘어오고 뭐 이렇게 승전보를 알렸으니까 그렇죠. 길게 예, 뽑으려고 예. 그리고 뭐 CM 갔다가 다시 예, 돌아오고 막 예, 이래가지고 맞아요. 뒤에서 이제 뭐 막 뭐라고 이제 거기 서울에서도 이- 지시사항이 막 예. 여러 군데서 지시가 들어오죠. 네, 예. 근데 지시사항이 너무 여기저기서 와서 뭘 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어디로 넘기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어디로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니야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PD한테 하는 거였더라고요. 마이크를 열어놓고. PD들끼리. 네. 네. 그래서 저도 아니야 해서 다른 얘기인 줄 알고 저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뭐지? 그러고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넘겼는데 넘긴 다음에 제가 이제 옆에 계신 현장 PD한테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이랬거든요. 그 소리가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 말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계신 PD 선배는 아니야 뭐 잘 됐어 이랬는데 그 말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배성재가 차 감독님한테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개기는 줄 알았다고. 배성재 차범근 해설위원에게 대들다. 그러니까 그리스전 잘 끝나고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아니 근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쳤었는데 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 그죠.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하다. 아니 이거. 지금 여기서 오히려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래서 현장 PD 뭐 서울 PD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진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와, 진짜로 어떻게- 개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가 어떻게 개기겠습니까? 차 감독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마이크가 근처에 있을 때는 진짜 그냥 아예 입을 닫고 있어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올림픽 때는 사실은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이른바 이제 약간 평상시에 중계가 안 되는 종목들 분들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은 좀 방송에 익숙치 않은 해설위원님들도 그때는 계세요. 그쵸. 그런데 이제 꼭 제가 매 대회마다 올림픽이나 이 아시안 게임을 보면은 그런 장면 한두 번은 꼭 봐요. 그러니까 저 귀에다 이제 PD 분들이 지시를 하시잖아요. 자, 지금 2분 후에 우리 클로징 할 거니까 네. 정리 슬슬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요렇게 말씀하시는 PD들이 계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는 응답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자 2분 후에 클로징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근데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러시는 해설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이상한 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저거는 PD와의 대화. 맞아. 이니어랑 대화한 거죠. 귀신과의 대화 느낌. 그게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그 기초 종목들 해설자들은 방송을 많이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축구 해설자, 야구 해설자 이렇게 프로 종목 해설자분들은 워낙 방송이 익숙하신데 그런 올림픽 때 가끔 몇 년에 한 번 오신 분들은 혹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러고 있다 갑자기 뭐 이러면서 그러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죠. 근데 그럴 때는 그래서 캐스터들이 좀 이렇게 리드를 잘해줘야 되고 이제 축구 해설자나 야구 해설자 분들은 거의 뭐 그분들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 방 안에도 지금 PD님이 계시지만 그 PD님들의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콜 주는 것도 그 콜을 실제로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둘이서 옆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뭔지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배 아나운서가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자, 지금 뭐 우리 팀 공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팀 공격이 잘 되고 뭐 이런데 그때 만약에 PD콜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순간은 배 아나운서 목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고
배 아나운서 목소리를 배 아나운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한테 이제 의문문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체를 머릿속에서 맞아, 까먹어요. 맞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원래는 계획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 진짜로. 그리고 저는 저대로 배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중간부터 안 들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조작으로 대답을 하지? 거기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래서 PD분들이 그런 거 넣으실 때는 굉장히 절묘하게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짧게. 예. 딱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를 귀에 넣는 거니까 일단 그게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PD님이 장문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전에서 갑자기 위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 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말을 안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중계진은 있습니다. 이거는 캐스터와 해설자들 우리만 알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없는 말이죠. 예. 라디오는 그나마 이 PD 창이 있어가지고 예. 문자로 전해. 그래서 저도 SBS는 PD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차라리. 예. 카톡으로 보내라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지시사항을 예, 문자로 예, 지시사항을 이렇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급할 때는 또 이제 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거 방송 시작된 건가요? 지금 근데 사전 어떻게 보면 그 바람 잡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아직도 아니에요, 이런 방송? 걸 더 좋아해요. 야, 저희 원래 이 방송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30분부터니까. 예. 지금 뭐 쿠팡 그 프리뷰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더 까고 싶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KBS에서 좀 당혹스러우셨던. 제가 꼭 데뷔를 제가 문화방송에서 했고요. 문화방송. 물론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한국방송공사가 맞고 예. 한국방송공사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의 모든 것을 이루어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스포티비에서도 보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서 특정 어떤 방송사를 지칭한다고 추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킹리적 가심상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됐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벤투스 경기 때. 유벤투스 그때 경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유벤투스 경기 저는 VIP 티켓을 EA에서 줘가지고 저는 이제 중계는 안 하지만 그냥 갔거든요. 근데 40분쯤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갔는데 K리그 선수들만 나와 있고 유벤투스 선수들이 몸을 안 풀고 있는. 근데 이제 저희는 알잖아요. 1시간 전에 선수들이 몸을 다행히 풀고 있어야 그렇죠. 맞는 시간인데. 타임 테이블이 있죠. 네, 그래서 갔는데 유벤투스가 유벤투스가 왜 없어?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이거 사고 나는구나. 번개같이 중계석을 찾았죠.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하면 1시간 전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직 도착 안 했으면 도착해서 그때부터 1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렇죠.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그럼 언제 도착인데? 알아봤더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 도착을 해서 1시간 딜레이는 확실하다. 그럼 이거 방송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봤더니 역시. 그런데 요 얘기는 사실은 이 프리뷰쇼에 다 하면은 재미가 없는데 예.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 방송하다가 생긴 에피소드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여기서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대한민국 21세기 축구 방송사에 있어서 정말 특이한 사건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아니 그걸 보면 근데 그건 거의 또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남을 정도예요. 그건 느꼈어요. 보는 순간 싸버지가 앉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는 되겠다. 저거는 2시간 정도는 메울 수는 있겠다. 근데 어떻게. 그날은 조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갤로라 델 붕카르노 스테디움에서 그 아시안컵을 이제 2007년에 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저는 서울의 스튜디오에 서기철 아나운서와 더불어 있었고 예. 현장에는 최승돈 아나운서 이용수 해설위원이 가셨어요. 그런데 전반전 한 40여 분 됐을 때나 전반전 거의 이제 후반부에 갑자기 경기장이 어둑해지더니 조명 꺼지고 절반이 네. 곧 몇 초 후에 반조차도 완전히 어둑해져가지고 새까매졌어요.
그게 이제 경기장 정전 사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담당 PD는 스튜디오 해가지고 서울로 커트. 네, 서울로 넘겼죠. 네. 그때부터도 저희가 그 기철이 형님과 더불어서 제가 한 50분 버텼거든요. 아, 그 조명 들어올 때까지. 네. 근데 정전은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그나마 전반전에 우리와 사우디가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림이 있죠. 그래도 그림이 좀 있어서 그림 뭐 하이라이트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고 뭐 그걸로 이제 좀 말을 때울 수가 있는데 유벤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그 전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한 그 VCR들을 몇 번 더 돌릴 수도 없고. 아, 그래서 그 준비한 자막들을 정말 여러 번 돌렸거든요. 아, 했어요? 네, 유벤투스 주요 선수 누구 유벤투스 뭐 올 시즌 뭐 몇 승 몇 무 뭐 와, 그것도 진짜 그거 반복하려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프리랜서 신분이었으면 어떻게든 깜짝 방문이라도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정말. 왜냐면 그 동병상련이 느껴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진짜. 그때는 사실 거기 VIP석에 그 선수들도 많이 와 계시고. 네네. 어떻게 보면 PD들이 뛰어가서 죄송한데 저희 방송이 지금 분량이 부족해서 그 잠깐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도 생각할 정도로 와, 저는 진짜. 네, 어쨌든 그 일도 그렇고 저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로를 중계를 하는데 유로 2012요? 유로 2008이요. 2008.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제 공동 개최인데 네네네. 그 오스트리아의 송신탑이 벼락을 맞아서 전 세계로 나갈 방송이 한 25분 이상 중단됐어요. 아, 새벽에. 네, 그게 이제 독일과 터키의 그것도 준결승이었거든요. 게다가 터키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아주 역전의 명수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계속 예. 올라오던 상황이고 피구. 독일은 뭐 당연히 강팀이고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도 아주 빅게임이었는데 준결승에다가 중간에 이제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저쪽의 문제다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 지금 현지 문제로 뭐 사과드립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송신탑이 번개에 맞아서 전 세계가 그거를 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심지어 그 경기는 골도 터졌어요. 그게 5골 터진 경기라서 그 사이에 골이 안 터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송출이 넘어오긴 했나요? 나중에 저희는 이제 못 보고 집으로 갔죠, 그냥. 네, 저희는 못 다시 보고. 따진 네, 아니시고. 다시 따진 않았는데 이제 지상파 또 편성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새벽에 이제 하는데 반대대지는 히딩크가 4강 가고. 참 정말 그 엄청난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네. 아, 진짜. 격동의 50년. 21세기 대한민국 축구 방송사의 이야깃거리로 남을 만한 상황들에서 항상 해설자는 저였습니다. 네. 빨리 오프닝부터. 이거 자연재해의 신으로 오늘. 먼저 오프닝 정보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속보. 한준희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예전보다 더 잘할 거다. 얼마든지 성공 가능.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한준희 해설위원이 전망하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이전보다 더 잘할 거다. 얼마든지 성공 가능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새 출발을 알렸는데요. 다들 굉장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또 파리에 초호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축구인들의 신뢰 넘버원인 한준희 해설위원이 스페인 마요르카 때보다 더 잘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스타 선수들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또 밸런스를 맞추는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적응만 잘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요. 좋은 경기를 좀 많이 보여줘서 축구 팬들의 새벽 혹은 또 새벽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뉴스 시간에 아주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존재를 모시고 TMI 토크를 나누는 초대석 코너 신과 함께 날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직접 모셔왔습니다. 축구 해설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을 모셨으니까 축구 좋아하는 분들
배성재 한준희 조합 궁금한 분들은 기대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생록도 같이 송출되니까 녹음 일정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녹음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거 좀 살려서 해주시나요? 어느 타이밍에 하죠? 제가 신과 함께 요거 한 하면은, 다음에 예. 이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만 살려. 앞에는 위험 있는 그거고 뒤에는 이제 한준희 위원님 톤이. 고개를 숙인 적도 없는데 고개를 드세요라고 적혀 있네요. 네. 신과 함께 그 대사 인용이라서 그렇군요. 예. 예, 예. 속인 적이 없죠. 그 영화를 제가 안 봤어요, 사실. 신과 함께 안 보셨어요? 천만 영화인데. 저 고개 많이 숙입니다. 먹을 때. 먹을 때. 스포츠를 TV로 관전할 때 함께 환호하고 지적하고 실망하고 응원하는 중계진이 있어서 더 볼맛이 납니다. 축구장의 역사부터 선수의 이력, 재미있는 뒷이야기의 경기 내용 분석까지 폭넓은 정보력으로 축구 팬들에게 축구 지식을 넣어주며 경기 관전에 재미를 더해주는 목소리. 오늘은 축구 해설자, 그중 최고의 축구 전문가, 해설의 신을 모시고 축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신명나게 나눠보겠습니다. 배텐 특별기획 축구 해설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 아직 한준희와 중계할 시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만족하십니까? 자,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방구석 축구 해설로 시작해 덕업일치를 이룬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 해박한 축구 지식으로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기고문 샤우팅으로 죽은 경기에 빅잼을 실어 넣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축구 해설의 신 갓준이 싸버지 한준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계속 신으로 부르실 거면 저 나가겠습니다. 예. 저 신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저희 이미 샤신이잖아요, 별명이. 아니 그거는 예. 조금 이제 웃자는 얘기인데 예. 진짜로 이제 해설의 신이라고 저를 자꾸 축켜 세워 주시면 감사하기는 하나 그건 예.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부회장님으로 갈까요? 제 공식 직함적으로는 맞으나 네네. 그것도 부담스러우시죠. 그것도 매우 좀 부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위원님으로 일단. 근데 이제 저희 코너 제목이 또 신과 함께여서 겸손까지 좀 챙기고 계신데 사람들이 다들 또 신으로 쉰으로 해달라고. 쉰. 예, 나이로. 쉰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신이 넘었습니다. 쉰. 네. 예.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배우 뭐 찰리 신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한준희 의원님의 뇌구조거든요. 저의 뇌구조요? 예, 어떻게 이렇게 뭘 건드리면 마치 AI처럼 뭔가 쏟아져 나오느냐. 축구뿐만 아니라 사실 야구도 그렇고 온갖 시대별 지식들이 툭 건드리면 이제 검색어처럼 자동 완성되면서 훅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딱히 이렇게 막 정리해서 준비하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보다는 기억력이랄지 이런 정말 순간적인 순발력, 조합하는 능력이 많이 감퇴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결은 뭐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려서부터 온갖 잡지식에 관심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약간 들여다보고 파고 막 계속 뭐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한번 혼났어요. 너는 웬 저 운동선수 이름 뭐 영화배우 이름 그런 걸 수백 명씩 외우고 있냐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혼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외우려고 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농구하면은 뭐 박수교, 신동찬, 이충희, 김현준, 뭐 박인규, 진효준, 황유아, 이장수, 임정명, 김성욱, 조동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진짜? 배구하면은 강만수, 강두태, 장윤창, 유중탁, 문용관, 김호철, 이인, 이종경, 뭐 한장석, 최천식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미리 준비해 왔겠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관심을 많이 가진 결과가 이제 이렇게 페인처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는 페인이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다른 종목 해설도 가능하시다고 보거든요. 일단 야구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아니요. 그거는 다른 종목 해설위원님들에게 매우 그 모독하는 발언이고요. 다른 종목 해설은 저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종목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하나 있어요. 어떤? 프로레슬링. 어? 왜냐하면은 WWE 같은 거. 그렇죠. 예. 프로레슬링은 이거는 짜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주고 뭐 이제 그런 요소가 강한 거니까 해도 상관이 예. 없지만 예를 들어 무슨 정말 제가 뭐 야구 선수 많이 한다고 뭐 야구라든가 좀 전에 이제 농구 배구를 읊었지만 그런 종목을 제가 한다는 거는 저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또 정확하게 또 울타리는 나눠 놓으시고. 아이 그럼요. 야. 전문성이 다 따로 있는 거죠. WWF부터 이제 쭉 보신 거죠. 그럼요. 그 프로레슬링은 저는 이제 뭐 김일 선수, 예. 김일 선수의 사위인 남해산 선수, 김일 선수의 제자인 김덕 선수, 그게 이제 MBC에서 그쵸. 하던 그 레슬링이고 예. KBS는 장영철, 천규덕, 여건부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천규덕 선생님은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배우 천호진 선생님의 아버님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쇠뿔도 꺾었다는 그 당수의 예. 달인인데 어쨌든 그 이제 한국 레슬링이 그거고 그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헐크 호건, 릭 플레어, 뭐 스팅, 뭐 언더테이커 이런 선수들 달러맨. 식스 밀리언 달러맨은 그건 미드고 그 밀리언 달러맨이 있었죠. 예. 달러맨이랑 그 자이언트, 빅보스맨, 빅보스맨, 안드레더 자이언트, 워리어, 예. 얼티밋 워리어, 얼티밋 워리어. 얼티밋 워리어의 원래 그 커리어 초기 당시에 태그팀 파트너가 스팅이에요.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이 둘이 유사하거든요. 예. 마초맨 랜디 세비지. 랜디 세비지. 예. 아주 인기 있었던 선수죠. 그렇죠. 와, 이게 또 그 추억 여행이 되네요, 또. 아무튼 베텐 SBS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SBS에 오신 것은 얼마 만이신가요? SBS는 상암동 SBS는 건물 안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방송을 하러. 그 방송을 하러 들어갔던 적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SBS 방송은 아니었고 이제 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들어갔던 적은 있는데 SBS 방송을 하기 위해서 특히 목동 SBS 방송센터에 들어온 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가 또 이게 최초이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지금 프리랜서 상태시기 때문에 전속 상태로 이제 지상파 여기저기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전속이에요. 쿠팡 플레이 전속입니다. 그렇죠. OTT는 전속이시긴 한데 이제 지상파 쪽은 여기저기 가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재빨리 부르시더라고요. 빨리 캐치했습니다. 그때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지금 나오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반문은 했어요. 그 제가 나오는 게 청취율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예.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죠. 진짜로요? 예. 근데 물론 그 수치를 까봐야 알지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매번 모실 겁니다. 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SBS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또 저랑 이렇게 조합 맞추는 것도 상당히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이렇게 또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제 KBS 전속일 당시에도 스포츠 프로그램만 아니면은 사실은 뭐 계약상의 제약이 걸려 있지는 않았어요. 예능은 가능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마리텔 같은 데도 이제 출연을 했었고 그쵸. TVN 예능 같은 데도 제가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만 그런데 이건 있어요. 스포츠가 설사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항상 KBS에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떨까요? 요거는 어떨까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월드컵 같은 게 가까워 와 있다. 그런데 뭐 타방송에서 저를 요청한다. 그런 거는 제가 도의적으로 그냥 아예 좀 사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예전에 SBS에서 한번 섭외는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백년손님인가? 아. 네, 거기서 섭외를 받았었는데 예. 그거 하면은 그때는 이제 KBS에서도 오케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뭐 집 공개하고 뭐 생활 공개하고 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만약에 하면은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는. 저는 좀 비밀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좀 정중하게 사양했던 적은 있습니다. 판타지 속에 좀 계셔야죠, 그래도. 그럼요. 예. 프로의식이 대단하시죠, 진짜. 선을 정확하게 또 아시고. 아무튼 SBS 캐스터 출신이고 또 한준희 의원은 KBS 해설위원 출신이셔가지고 같이 중계할 일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K리그에서 굿땡 플레이에서 같이 중계를 하고 있고 또 요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서 굉장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지 선수도 아직 오피셜은 안 떴지만 이제 사실상 예,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 감독님도 이 얘기를 들어서 와 이거 간단한 얘기 어떠세요? 그랬더니 와 이건 진짜 세계 최고의 클럽이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감독님 세계관에서는 진짜 세계 최고의 클럽이잖아요. 아니요,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이제 반박을 할 클럽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유럽 축구의 예. 역사는 사실상 우리야. 뭐 라고 그 주장하는, 정도만. 예. 혹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의 자존심은 사실상 우리지. 축구 종가가 어디야? 잉글랜드야.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바르셀로나. 지금 현대 축구가 누구 덕에 이 정도 모습을 갖췄는지 알아? 우리 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클럽은 아니고 소수의 클럽들은 그 바이에른 최고설에 반기를 들 사람들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있긴 있으나 바이에른이 적어도 최고들 중 하나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오류가 없고 예. 실제로 그 차 감독님 차범근 레전드가 가서 뛰실 적에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MBC에 축약된 편집된 녹화 방송을 통해서 분데스리가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어린 시절에 보던 그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함부르크 SV 편을 들었어요. 함부르크가 그때 약간 쌍두마차 느낌. 네, 쌍두마차고 실제로 함부르크가 이제 유럽 챔피언까지 올랐던 네. 팀이고 이제 그런데 제가 왜 함부르크 팬이 됐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약간 최강 빌런 끝판왕 느낌. 그러니까 저는 또 저의 인품과 인성을 아시잖아요. 예. 그 뭔가 조금 약한 팀 편을 언더독, 들어주고 싶고. 약간 예. 언더독 넘버 2 느낌을.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카라인츠 루메니게, 파울 브라이트너, 울리 헤네스 요 세 명만 가지고도 그냥 상대를 다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공포감을 좀 조성을 했거든요. 유럽 최강팀. 예. 예. 그래서 너무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3명이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팀이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팀에 비볐던 팀이 함부르크예요. 함부르크. 그리고 실제로 함부르크가 바이에른을 넘어선 시즌들이 있고 예. 유럽 챔피언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함부르크가 그때 너무 좋았어요. 거기 그때 이제 칼스, 마가트, 흐르베시 이런 선수들이 평균 기량은 바이에른 선수들의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예. 뭔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레알이나 바르셀로나에 비비는 감동? 약간 도르트문트가 가끔 뮌헨 컵을 뺏어오고. 그렇죠. 그런 감동. 예. 아. 예. 그래서 근데 차범근 레전드께서는 그 시기를 바로 그들과 부딪혀 싸우면서 바로 옆에서 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이에른 뮌헨이 위대한 클럽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저는 그분의 뇌리에는 들어가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행사에서 한번 뵈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한국 선수들의 어떤 이적 소식 이런 것들은 항상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리액션을 제가 많이 봤는데 바이에른 뮌헨 때 리액션은 확실히 다르어요. 바이에른 뮌헨 이러시면서 이럴 수가. 흥분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게 또 그래서 반사 이익을 보는 방송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SBS 스포츠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그 프랑스 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었는데 네. 또 쿠땡 플레이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중계권을 갖고 있어서 함께 또 즐겁고 그리고 또 이 TVN 쪽 스포츠가 그렇죠. 이제 CJ 쪽. 네. 분데스리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웬 떡? 이러고 있고요. 빵긋빵긋하는 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스포 TV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다 갖고 있으니까요. 네. 항상 즐겁고요. 할아버지 옛날 얘기를 자, 그 청취자들이 한준희 의원님이 오신다니까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요. 영민님 전기이자 버전 골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요. 예. 제가 이제 요즘은 전기의자라고 불러주시는데 예전에 그 2006 독일 월드컵 때부터는 이제 샤우팅이라는 별명이 많이 붙었잖아요. 샤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샤우팅 그러니까 요즘은 예능 같은 데서 저를 잘 안 부르는데 그 당시는 제가 예능 출연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그런데 많은 예능들에서 저한테 그걸 시켜요. 소리 지르. 샤우팅 해보라고. 그런데 거의 99.9%의 예능에서 그게 나중에 다 편집됩니다. 제가 그 살아남은 걸 거의 못 봤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게 아니라
이걸 시켜서 자기적으로 하니까 아. 그 경기 중에 들을 때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미가 없다고 PD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아. 그거를 이제 삭제한 경우가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강조하지만 전기 의자가 됐든 샤우팅이 됐든 네. 그런 거는 아주 정말 우발적이고 정말 감동의 물결과 그 도가니 속에서 진짜 순간적으로 터져 나와야 그게 재밌는 거지. 예,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있어요도 간신히 했어요. 그래서. 있어요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땄어요. 예. 충분히 땄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MBC ESPN 시절에 나왔던 게 이제 이게 있거든요. 드록바, 반대사! 뭐 이게. 반대사! 예. 반대사! 예. 뭐 그게 있는데. 근데 지금 재현이 잘 안 돼요. 그게. 추억이네.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스포티비에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거 할 때 벤제마! 막 그런 게 있는데, 예. 지금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억텐이에요, 억텐.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꼭 저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고 오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부르거든요. 와가지고 이번에 중계 정말 잘하셨는데 MC가 꼭 시켜요. 그때 했던 그 골 한 번만 재현해달라. 그럼 얼굴 까고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얼굴 보여주면서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9091님 보내셨는데 안윤상 씨라고 알죠. 예, 예. 성대모사에서는 또 신인분이 있게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분이 예. 베텐에 예전에 나오셔가지고 한준희 해설위원 성대모사 하면서 저희가 가상 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때 혹시 그 영상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안윤상 씨 영상은 그 이전 제가 2006년 때부터 그 안윤상 씨의 그 성대모사 목록에 예. 영광스럽게도 저를 아주 오래전부터 포함을 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 신문선 위원님이나 거기 등장하시는 다른 또 뭐 정치인 분들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네. 저는 좀 덜 비슷하다. 성의가 라고 없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좀 이제 더 연구해라. 그 성대모사는 예. 결국은 정말 특징적인 국면 하나를 탁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이제 샤우팅을 하기는 하는데 특징적인 국면을 추출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소리만 지른다고 무조건 그게 한준희의 샤우팅이 되느냐. 거기에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다. 안윤상조차도 그것을 정확하게 재현해내고 있지는 못하다. 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전압이 낮다고 하신 분 있고. 전압을 좀 더 넣어야 돼. 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그러면 한준희 의원님 앞에서 들어볼까요? 안윤상의 성대모사. 자, 손흥민 선수가 새해 첫 출격을 했습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대결 이제 후반전 막판인데 웨스트햄이 현재 1대0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 손흥민 이어받았습니다. 슛! 있어요! 들어갔어요! 있어요! 뭐 있어요만 계속. 이미 들어갔어요. 정말 환상적인 골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제가 그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저와 음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높은 고음역에 올라갔을 때 그 소리의 질이 약간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죄송한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더 귀가 예민한 평론가입니다. 예. 거의 음악 평론가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를 제가 지적을 할 거는 이겁니다. 다 좋았는데 네네. 나중에 구태여 좀 이렇게 길게 문장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하면은 목소리가 다르다는 게 더 좀 확연히 드러난다. 아하. 110볼트와 220볼트의 차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경기 중에 진짜 저도 드록바 반데사르 벤제마 파카리코네 이런 거는 저도 재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현장성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원조 앞에서 또 이 성대모사를 들려드리니까 굉장히 죄송하네요. 근데 안윤상 선생은 위대한 성대모사 전문가이기는 합니다. 위대하죠, 진짜. 네,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인간 문화재입니다. 네. 직류와 교류의 차이. 그렇죠. 그 정도로 봅니다. 예, 에디슨과 테슬라의 차이 정도로 봅니다. 직렬과 병렬의 차이. 예. 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이 한준희 해설위원께 궁금해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넣고도 제가 봤던 감탄 나온 짤방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이
손만 공손히 모으고 중계하시던 걸 제가 봤거든요. 아. 펜만 하나 놓여요. 펜은 왜 열받게 놓여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펜도 없어도 되잖아요. 아무 종이도 없으면.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이 배성재 아나운서도 워낙에 뭐 지금 중계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고 정말 예. 대한민국 스포츠 방송사에 또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이고, 굵게.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 배성재 아나운서는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사실 예. 그 A4 용지 같은 거 출력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세요?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K리그 요즘 그 배 아나운서와 같이 할 때도 예. 저 이런 신발 주머니 같은 가방에 A4 용지 꽤 많이 넣어 갖고 오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중계 때는 딱히 안 보시던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되 네. 그거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대부분 머리에 넣고 아. 중계 때 그것을 밑을 내려다보면서 중계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저의 또 후학들에 대한 저의 조언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도 공부는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갖고 다녀요. 제가 그러니까 예. 자료를 안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매우 오해십니다. 그거는. 들고는 오시는데 네. 중계석에 펼쳐놓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중계석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중간에 보진 않습니다. 제가. 아, 근데 그게 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또 블랙아웃이 올 때도 있는데 사실 예비로 깔아놓는 경우도 있는데도 그거에 안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 짤방 보신 거잖아요. 그 예. 사진 같은 거. 예. 근데 그 경기는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축구 방송에서 3인 해설을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서기철 아나운서, 이용수 해설위원님 저 해가지고 이제 3인 해설이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당시 그 유로 때 그 3인 해설이 정말 훌륭했던 3인 해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 사람 간의 배분이랄지 그 시간 배분이랄지 역할 배분이랄지 이런 게 절묘하게 겹치지 않고 아주 조화롭게 맞아떨어진 제가 손꼽기에는 몇 안 되는 그 3인 해설의 명작 중에 하나였어요. 유로 2012. 네, 소문이 좀 덜 나서 그렇지. 그 스페인과 또 이탈리아의 아주 전술적인 명경기였는데 저는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옆에 또 두 분이 워낙에 자신들이 해야 될 롤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또 특히 편안하게 그렇게 자료에 거의 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양팀 뭐 스페인, 이탈리아 선수들은 뭐 모를 선수는 뭐 그 당시에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예. 그렇죠. 그 짤이 또 전설의 짤이긴 한데. 예. IQ가 155라는 소문. 이거는 사실이시죠? 사실입니다. 이야. 네, 그 IQ에 관해서는 일단 제 그 생활기록부, 예. 학적부에 기록이 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 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그 155 수치만큼의 제가 두뇌의 창의성을 지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세상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미국 유학을 좀 잠깐 했습니다만 네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저는 그 수치가 사실은 진짜 제 머리를 제대로 반영한 수치보다는 좀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그냥 필기 시험 잘 보는 사람이 그냥 IQ도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IQ가 그냥 그 국어 산수 그런 시험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험을 좀 잘 보는 사람이면 IQ도 그냥 비례해서 높게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두뇌의 회전과 창의성을 측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155가 나왔으면 이거는 무조건 영재 이상의 그 명석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야구 기록지에 보면 예. 그 안타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바가지성 안타라든가 진짜 운 좋아서 그 수비수에 보이지 않는 실책에 의거한 안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제 IQ가 공식 기록지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약간 바가지성 안타의 타율이다. 그 바가지성 안타도 다 들어갑니다 원래. 아니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수비수의 실책이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제 청취자분들이 여쭤보신 질문이 있는데 영화 감독 한준희님, 예,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아, 그렇습니까? 예. 닉을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흥민 선수랑 친하신가요? 가장 친한 축구인은 누구신가요?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볼 기회는 있는데요. 예. 그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선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는 잘해요. 그런데 선수들을 최대한 귀찮지 않게 하려는 저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뭐 선수들 시간 뺏거나 거기서 뭐 친목도 뭐 오래 하거나 뭐 사진 찍거나 저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예, 예. 그 저는 또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NS나 이런 걸 전혀 하질 않기 때문에 네. 뭐 진짜 유명한 사람 만나도 뭐 사진도 안 찍어요. 그래서 뭐 친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이이기는 하고 뭐 심지어 손흥민 선수 일부 행사 때 제가 사회를 본 적도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그 공개적으로 저는 친목도모 같은 걸 안 하고요. 진짜 친한 축구인 한 분 말씀드리면 예. 그 60년대에 출생하셨던 60년대. 네, 그 별명이 철커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철커덕이요? 네, 철커덕 최영일 선생님이라고 요 분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최영일. 지금 그 직함이 부회장 네, 되신가요? 지금도 이제 부회장 같은 예. 부회장이죠. 그런데 아. 이 철커덕이 이제 미우라를 전담 마크 하셨던 분으로 또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 90년대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적인 수비수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미우라는 아직 현역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국가대표 이제 주장도 역임을 하셨던 예. 분인데 요 분하고는 친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뭐 이름을 여기서 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감독 레벨의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분들하고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예전 분들하고는 저는 좀 친한 분들이 있어요. 약간 형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 네. 형, 동생 혹은 친구 뭐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친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요즘 선수들하고는 굳이 제가 친하려고 노력까지는 하지 않는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해설을 같이 해서 친해진 분들 말고는 예. 저도 이제 근처에 그렇게 막 가까이 가려고 안 하고 예. 그게 이제 또 중계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된. 근데 그거를 골 때리는 그녀들을 했더니 그분들은 또 섭섭해하더라고요. 골 때리는 그녀 선수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까지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은 너무 가까이 안 온다고 컴플레인을 또 하시더라고요. 윤태진 선수와는 가까이 계시지 않나요? 윤태진은 여기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임무영님, 해외를 많이 다셨는데 국내에 포함해서 가장 좋았던 축구 경기장, 최고의 축구 경기장으로 꼽으시는 곳이라면? 최고의 축구 경기장 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저에게 특이한 인상을 남겨준 경기장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단독 중계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네, 사커시티 같은 경우는 그 외관이 굉장히 마치 그 가우디 선생님의 건축물을 약간 보는 것 같은. 예. 물론 가우디의 건축물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모자이크 같은 그쵸. 외관을 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땡땡땡땡 구장이에요. 있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 느꼈던 구장이 마이애미의 선라이프 스테디엄. 마이애미요? 네. 저는 못 가봤는데. 못 가봤죠. 예. 그때는 KBS 단독이었어요. 당신 없었어요. KBS 단독 뭐냐면 뭐였죠? 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예. 브라질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대표팀이 거기서 가나와 평가전을 했습니다. 4대0으로 깨진 건가요?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결과는 좋지 맞죠? 않았어요. 결과 내용이 모두 좋지 않았는데 예. 어쨌든 그 방송은 당시에 순번상 KBS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사실은 브라질을 좀 편하게 갔던 게 마이애미 브라질을 한 방에 가려면 그거 뭐 대여섯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고생스러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에 한번 8시간 가서 내리고 마이애미에서 다시 이제 브라질로 한 8시간 걸려서 갔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몇 박 며칠을 하고 나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브라질 월드컵 갈 때 좀 편하게 갔었거든요. 좋으셨네요. 네, 그런데 그 마이애미에 이게 원래는 이제 NFL 미식 축구 경기장이에요. 돌핀스 구장.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야구도 했었고요. 예. 플로리다 말린스인가요? 플로리다 말린스. 야구도 했었고 축구할 때는 또 축구장으로 쓰는. 그러니까 미식 축구나 축구를 할 때는 이제 7만 관중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야구를 할 때는 이제 관중 수가 한 3만 정도로 줄어들고 그런 경기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레스토랑이나 뭐 바 뭐 이제 그런 데서 예를 들어 뭘 먹어요. 뭘 사 먹고
유리문을 열고 딱 나오면은 관중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여러 가지 종목이 다 되는 구장인데다가 그 상업적 시설과 경기장 관중석과의 연결이 와 이건 절묘하다. 돈을 그냥 계속 빨아먹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미국식 스테디움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그 구장에서 우리가 축구를 했다니까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결과와 내용 모두가 안 좋았고, 그러니까 조짐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렇죠. 사실은. 역시 프로스포츠는 이 미국에서 또 할 때 그 최고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설적인 그런 어떤 절묘한 그런 거는 미국을 좀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돈을 엄청 쓰게 됩니다. 그럼 최악의 경기장 혹시 가보신 곳 중에? 최악은 저는 사실은 기억에는 많이 남는데 그 이번에 그 배 아나운서도 가셨던 그 카타르의 그 컨테이너 경기장 있잖아요. 그 습하고 그 우리 브라질전 했던 곳이요? 그 컨테이너 경기장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 의미가 꽤 있는 경기장이라고 평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경기하거나 중계하기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별로. 다른 카타르 경기장에 비해서 또 더울 수밖에 없고. 저는 뭐 당연히 아자디 스타디움이고요. 그 중계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마이크 선을 뽑아먹는 짓도 당하고 온갖 또 거기 12만 명의 남자 관중들이 어마어마한 응원을 또 보내가지고 홈터세가 강했던 이란의 아자디 스타디움 최악입니다. 아자디 스테디움은 뭐 그러니까 선수 중계진 할 것 없이 최악으로 꼽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거기는 정말 어우.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이제 쿠땡 플레이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또 우리나라 오는데 그렇죠. 전북이랑 경기했는데 그게 아시아드에서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드에서 하는 게 아마 정확진 않으나 파리 생제르맹이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아시아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오거든요.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부산 쪽에 그 김해공항이 좀 아마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찌됐건 파리 생제르맹이 그게 이제 8월 3일 경기 아닙니까? 8월 3일이면은 사실 본격적인 시즌 출발하기 거의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 파리 생제르맹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여줄 그 경기는 상당히 실전에 가까운 아주 진지한 프렌들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쿠팡 플레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뿐 아니라 정말 광범위한 축구 팬들에게 그 경기는 상당히 관심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에서 이게 좀 이제 관중석이랑 좀 먼 단점은 있지만 TV로 아시아드가 조금 거리가 멀긴 해요. TV로 보실 때는 뭐 거기가 또 폴란드전 열렸던 곳이니까 역사적인 경기장이기도 하고 이강인 선수가 꼭 나와서 또 멋진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강인 선수 그날 당연히 활용을 할 거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또 대한민국 땅을 이왕 밟았는데 동료들이 이강인 선수 좀 골 좀 넣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바페랑 네이마르가 한번 이렇게 목마도 좀 태워주고. 그죠? 근데 은바페 선수가 그날 있을까요? 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거까지 행사를 좀 뛰고 갔으면 좋겠어요. 미지수입니다. 8월 4일에 좀 이적하면 어떨까? 가더라도. 그런데 은바페 선수가 지금 이제 구단과의 불화는 상당히 극을 달리는 것 같아서 분명히 이제 거취 자체는 미지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바페 선수의 이적이 이제 조만간 빠르게 결정 날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적료가 워낙에 천문학적이고 어마무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바페 선수와 계속 링크가 나오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그 돈을 내고 은바페 선수를 받아들이기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은바페 선수가 지금 안 좋은 길을 가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은바페 선수를 누가 선뜻 딱 그 전에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미지수라서 그쵸. 제 생각에는 은바페 선수 아까 있을까요? 그런 말은 했지만 있을 확률이 그날까지는 좀 높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SBS 스포츠나 쿠땡 플레이나 또 우리나라 그날 티켓을 사신 분들은 티켓 아직 안 열렸나요? 아무튼 그 땅을 가실 분들은 은바페랑 파리랑 약간 지금 꼬이는 그 부분이 계속 꼬여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날까지는 좀 꼬여라. 예. 굿땡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직은 또 지상파이기 근데 때문에. 굿땡 플레이 만약에 음바페 선수가 라리가로 오면 굿땡 플레이는 별 변화 없습니다. 굿땡 플레이는 사실 큰 그냥 표정이 계속 좋을 겁니다.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날의 또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큰 경기들이 팀 K리그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럼요. 그리고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와우. 와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팀들이 경기를 하는 것도 맨시티는 사상 최초로 트래블을 한 팀이 바로 건너오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기념비적인 구단 역사 그리고 잉글랜드 리그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근접탑을 세운 팀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뭐 그냥 뭐 트래블을 차치하고라도 그냥 경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단일 클럽이 어디냐 하면 맨체스터 시티라고 누구나 거의 대답을 할 거예요. 예. 네, 그런 팀과 그런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예전만큼의 위용은 아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2010년대에 5강 클럽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5강 클럽이란 누구냐? 레바민. 여기에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 네, 이 클럽, 이 5개의 클럽이 거의 뭐 한 7, 8년 이상 유럽 축구계를 뭐 지배를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온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두 팀이 붙는다. 이 매치업은 거의 뭐 챔피언스 리그 적어도 한 8강 단계쯤 그 이상에서 그렇죠. 만날 수 있는 매치업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거죠. 네. 뭐 사실 결승이라고 해도 결승전에서 과언이 두 팀이 붙어도 이상하진 않죠. 아틀레티코 결승도 두 번 했었잖아요. 두 번 갔었으니까요. 네, 네, 네. 와 진짜. 또 중계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시지 않아요 본인도? 그죠. 앞에 두 개는 저도 하는데 이제 네. 이강인 선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저는 그날 여자 월드컵 경기가 또 겹쳐 있어가지고 그렇죠. 불가능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펼쳐지는 여자 월드컵 우리 정말 황금 세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큰 도전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조편성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독일이라는 아주 최강급의 팀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 콜롬비아, 모로코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2위 자리를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예. 우리 여자 축구가 예전 그 16강을 넘어서 한번 그 이상의 업적을 요번에 한번 쏟아 부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 대회를 또 배성재 아나운서가 중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시간대 또 그게 공교롭게도 열려가지고 아무튼 또 그날이 독일전이니까 예, 잘 16강 확정 짓고 좀 그날이 편안하게 이제 우리 마지막 경기군요. 독일전이 3차전이죠. 예, 편안하게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 이게 좀 뭐 질문 몇 개만 나와도 이렇게 분량이 쫙쫙 나오니까 몇 개 했어요 지금 지금? 1부를 20분 정도 해야 되는데 2배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자, 몇 시예요? 지금 시간은 9시 13분.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축구 해설의 신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물 좀 드시고. 알겠습니다. 거의 지금 45분이니까 딱 전반전 중계를 하셨네요. 야, 45분을 그냥 하시네. 어, 2주분 딴 것 같다. 2회차 정도 된 것 같다. 쉬지도 않고 50분을 떠들었다. 야. 리듬이 축구에 맞춰 있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맨시티는 지금 이미 와서 아틀레티코도 그렇지만 와가지고 엄청 많이 뭘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 같은 걸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행사에서 맨시티가 이번에 와서 뭐 하는데 사회 봐줄 수 있냐 여기서 뭐 그러니까 각계격파로 뭐 얘네들이 여기 오고 몇 명은 여기 오는데 사회 봐줄 수 있냐 해서 오, 배성재의 전성시대네요. 근데 그 스케줄상 많이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예. 충돌이 되는 또. 저도 그 주간에 그 수영 선수권 대회가 또 있어서. 예. 그 배성재 아나운서 지금 후회가 좀 막심하겠네요. 왜 내가 수영 선수권을 한다고 그랬을까? 수영 선수권 해야죠 지금. 황선우가 황선우가 선수가 최고의 있군요. 전성이 지금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이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겹치더라고요. 수영 선수권, 쿠플 시리즈, 여자 월드컵이 겹쳐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겠네요. 배성재 축하합니다. 네, 형 홀란드 사인점. 네. 홀란드 사인을. 2부 시작할게요. 자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텐 특별기획, 오늘은 축구 해설의 신과 함께 싸버지, 갓준이, 준이옹으로 불리는 아시아 최고의 해설위원, 국내 최고의 축구 전문가, 축구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일부 시간은 저희 녹음 기준으로 한 20분 정도만 토크를 해도 충분한데, 정확히 45분을 토크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전반전 토크를 하셨어요. 아니, 야, 저한테 그런데 사전에 예. 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저희는 그 미리 말을 해줘야지. 배텐 특징이 이제 나오는 대로 한번 들어보자. 나오는 대로 지금 일단 가거든요. 착즙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소름 돋게 딱 45분을 하셨어요. 그래요? 추가 예. 시간은 없었어요? 추가 시간 한 1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아주 모범적인 이제 전반이네요. 거의 뭐 반칙 없이 갔기 때문에. 자, 이제 후반전을 한번 가볼 텐데, 후반전은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 예. 네, 뭔지는 압니다. 예. 한준희 해설위원이 요즘에 그 포지션별로 역대 최고의 선수 이런 픽을 하실 때 굉장히 축구 팬들의 반응이 뜨거워서 저도 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줄 세우기처럼 느껴져서. 그 권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서 다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 말씀에 특별히 그거에 너무 맹신하시거나 과신하시거나 그거에 또 심각함을 느끼신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티어 메이커, 그 티어 네, 나누기는 티어리스트. 출연료를 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출연료 재밌어요. 안 주면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즐거웠던 기간이 발롱도르, 역대 발롱도르 드림팀 뽑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에 네네. 발롱도르에서. 네네. 그거 뽑을 때 다음으로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포지션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마곡에서 아침에 어디? 골키퍼요? 골키퍼 한 거의 40명 가까이 제가 티어 나누고 왔고요. 야, 골키퍼는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골키퍼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발롱도르 드림팀 그때 발표 났을 때 한준희 의원님이 평하셨던 게 크루이프가 무덤 속에서 통곡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발롱도르 드림팀이 어떻게 됐었죠, 결과가? 센터포워드에 호나우두가 1위하고 크루이프가 근소하게 2위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나우두 선수가 센터포워드를 보는 것 자체는 저는 불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위대한 센터포워드이고 정말 엄청난 재능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당시 후보를 애초에 정할 때부터 이제 제가 문제를 느꼈던 대목은 뭐냐면 이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나눠서 넣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포함돼야 될 인물들이 막 빠지게 되는. 축구사에 분명히 10손가락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그럼요. 제외되는. 그러니까 요한 크루이프를 호나우두와 붙여서 거기서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둘을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루이프가 포함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면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정말 포메이션을 얼기설기 뭔가 레전드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좀 애초에 만들질 아니하고, 또 단순하게 놓으면서 어떤 선수는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리고 후보 자체도 좀 이상한 포지션도 많이 있었고, 이제 그거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 불만이 많았죠. 예. 지단도 펠레랑 마라도나가 공격형 미드필더 두 자리를 먹으니까 지단이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그 드림팀과는 매우 거리가 먼 선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전 이런 게 또 재밌거든요, 팬들은. 그래가지고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고 좀 이제 청취자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걸로 갑니다. 자, 축구의 신 한준희가 고른 최고의 선택. 자, 일단 진부하지만 최고의 축구 선수 고우트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이건 메시! 여기저기서 대답하셨지만 메시! 끝이에요? 네, 끝. 다른 후보 언급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괜히 다른 후보 팬분들이 공격을 또 괜히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고 정무적으로 그냥 메시로. 네. 정무적으로. 정무적 메시. 현명하시네요. 마라도나, 펠레, 호날두 그냥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메시, 박 메시. 알겠습니다. 메가 끝. 그러면 이것도 진부하지만 한국 선수 최고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이거는 제가 김민재도 넣을까요? 네, 김민재 선수 넣어도 되긴 되죠. 그쵸?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차범근 레전드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근자에 보여줬던 것이 이제는 모든 다른 한국 선수들을 넘을만
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이미 해왔고 예. 손흥민 선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네, 네. 이것도 근데 뭐 계속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 흐름과 예, 이제 예. 일맥상통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현재 유럽 무대 이제 어린 나이에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성인 레벨에서 넣은 골이 194골입니다. 이게 좀 진짜- 있으면 200골이에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차범근 레전드께서도 늦은 나이에 가셔서 121골이나 넣는 아주 엄청난 위협을 이루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 어떤 보정을 하면 사실은 차범근 레전드의 위협이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94골쯤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 이제 200골 좀 있으면 넘길 거고 토트넘 그 유서 깊은 구단에서 토트넘으로만 한정해도 역대 6위에 지금 해당하는 토트넘 최다골 기록 보유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면은 이미 이제 다른 그 차범근 레전드가 세우셨던 위협 부분을 그냥 누적과 수치로서 손흥민 선수가 이미 좀 넘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건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손차박 이 세 명의 어떤 지금 신급으로 올라간 분들 빼고 네. 김민재 이강인이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뭐 국대도 그렇고 또 지금 클럽도 최근에 B클럽으로 이적을 했고 굉장히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둘이 손차박급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로 견적을 보시는지. 일단 이강인 선수는 한 차례 더 도약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제 마요르카에서 정말 라리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줬던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미드필더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강인 선수는 이미 올라섰지만 예. 어찌 됐건 그거는 이제 마요르카라는 약간 전력이 약한 좀 작은 클럽에서의 업적이었기 때문에 보다 세계인들을 향해서 센세이셔널한 그런 주목도까지 가져갔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럽은 아무리 프랑스 리그의 팀이라 할지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는 클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이강인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는 정말 그 지난 시즌만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정말 센세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어찌됐건 올 시즌 주목도가 한결 더 높은 클럽으로 이적을 해서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아직 여기에 같이 언급하기에는 이강인 선수는 앞으로도 좀 이뤄야 될 게 많은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가는 데마다 바로 잘하잖아요. 최고의 수비수, 네.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칭호까지 막 받으니까. 터키도 가자마자 최고급 예. 활약. 그런데 이탈리아를 갔어? 이탈리아는 사실은 터키보다는 또 한두 단계 윗물인데 바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세리에아 올해의 수비수가 되면서 예. 마라도나 이후 처음으로 기념비적인 우승 트로피를 나폴리에 안기는 핵심 오브 핵심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바이에른 뮌헨을 가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 올 시즌 이제 다가오는 시즌 챔피언스 리그 최강의 우승 후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를 이제 양강 우승 후보라고 일단 꼽거든요. 예. 물론 이제 모든 클럽들이 지금 영입 작업이 완료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이제 8월 말까지. 8월 이제 하순쯤 돼서 이제 전력을 다시 가늠해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맨시티와 겨룰팀이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에 물론 리그 우승을 거머쥐기는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에게 대패를 했었고 박살났죠. 네, 뭔가 지난 시즌 리그 우승조차도 사실은 마지막 날에 간신히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뭔가 자존심을 팍 구긴 시즌이거든요. 이럴 때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서 분노의 영입에 들어갑니다. 지금 해리 케인 선수와도 강력하게 연결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뮌헨이 한번 분노하면 정말 이 분노의 물결은 큽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에른이 지금 수뇌부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는 맨시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바이에른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 그래서 만약에 바이에른이 유럽 챔피언이 된다. 근데 김민재가 또 거기서 나폴리에서만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김민재 선수는 만약에 그게 만약이란 뭐 스포츠에서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는 지금 유럽에서 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라도나 이후 나폴리의 영광을 안기고
분노의 바이에른에게 맨시티를 제치고 영광을 안기는 뭔가 이제 그런 것까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트래블 해버린다 또.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최근 보면은 지금 11년 연속 리그 우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그 우승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깔고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래블 클럽들 중에서는 그나마 트래블이 가장 좀 쉽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른 그러면은 리그들 물론 이제 중에서. 분데스리가 예. 팬분들이 약간 이제 그렇죠. 거기에 거부 예. 의사를 표명하실지도 모르지만 근데 사실 통계로 보면 지금 어느 리그가 11년 연속 우승을 한 그러니까요. 팀이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분데스리가 팬분들도 사실 그 통계 앞에서는 하실 말씀이 별로 없을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에른이 정말 리그 우승을 깔고 간다면 그 포칼에서 예를 들어 실족하지 않고 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맨시티라든가 뭐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팀을 뭐 제치는 게 다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에른이 지금의 분노를 잘 살려서 우승을 거머쥔다. 김민재는 또 여전히 좋은 활약을 했다. 이러면은 김민재 선수의 순위는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러면은. 다 세 명이 약간 그래도 공격적인 앞선의 느낌이 좀 있었던 선수들이었는데 빨리 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짜 버스만 안 타면 돼요. 예를 들어 바이에른이 그렇게 정말 트래블을 했는데 예. 김민재 선수가 뭐 시즌 뭐 12경기 출전 뭐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되겠지만 예. 만약에 나폴리에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바이에른 뮌헨이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김민재 선수는 정말 최단 시간, 최단 레벨까지 위상이 상승하는 그런 아마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애국가 틀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야, 차 감독님이 흥분하실만 해요. 흥분하실만 합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인 것 같고 지금 뭐 와, 본인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지금 오. 펄럭펄럭. 네. 예. 바이어는 K 나누면 텔 키워야지. 텔 선수로 만족을 할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키우는 걸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리할 애들 정리하고 돈 만들어가지고 그냥 크게 하나 때릴 것 같은데요. 근데 레반도프스키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셈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제대로 채우면 정말 바이에른의 위력은 다시 엄청나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질문. 이거 맛배기였어요? 예, 지금은 진부한 맛배기 질문이었고요. 네. 저 목소리 좀 가다듬고 그럼 본격적인 걸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축구 캐스터는 네. 후보를 드릴까요? 아니면 주세요. 후보 드릴까요? 네. 이관용 뭐죠? 예, 좀 작가가 이게 이관용. 이광용. 예. 관용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작가님께서. 예. 이광용, 이관용. 송재익, 배성재. 이광용, 송재익, 배성재예요. 보기를 더 드릴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송재익 선생님이죠. 예. 제가 근거도 제가 말씀드릴 네네. 수 있어요. 이광용이든 배성재든 이 두 사람은 시대의 지배자라는 인상을 준 적은 없어요. 아하. 송재익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님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한 시대를 지배하셨던 분이에요. 아하. 여기에 뭐 불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뭐 그 합리적인 논거를 제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없죠? 씁쓸할 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의 예. 이 양심이 좋다. 저는 이거를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캐스터의 역할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어쨌든 송재익 선생님은 정말 그러니까 송재익 선생님 한창 잘 나가실 때는 그렇죠. 진짜 물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지금 많은 또 원로 다른 그 당시에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를 하셨던 그 원로님들께는 약간 좀 제가 결례를 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송재익이 중계가 중계냐? 내가 진짜 잘했지라고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많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 결례를 범한 걸 수는 있는데 대중적인 인지도, 인기도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당시에 스포츠 캐스터는 송재익 선생님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10년일지 뭐 5년일지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시간을 어쨌든 지배자의 역할을 하셨던 건 전 사실이라고 봐요. 그때 MBC 중계가 거의 신문선 송재익. 그 전설의 콤비가 조합이죠. 네. 거의 전설의 조합. 그 97년
그 도쿄 네, 도쿄 대첩. 도쿄 대첩 차범근 감독님이 하던 그걸 이제 그때 독점했잖아요. 아,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예. 네. 그걸로 완전히 그 헤게모니를 가져온 다음에 98 프랑스 월드컵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BS가 저 콤비를 영입해라. 그리고 거액을 주고 영입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 또 MBC에서는 차범근 감독이 또 그 콤비를 이기고. 네. 요 예. 얘기는 그 예. SBS 스포츠 그 방송과 스카우트에 있어서의 약간 그 흑역사일 수도 잔혹사죠, 있기 잔혹사. 때문에 예. 잔혹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송재익 선생님은 시대의 지배자셨다. 무너진 건 스포츠였다라고. 네. 그리고 그 송재익 선생님의 그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그 멘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왜 저의 샤우팅이나 이런 것도 예.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에 제가 그 뭐 자기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탁 터져 나왔을 때 나온 샤우팅이 가장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같은 멘트가 나올 수 있는 스포츠에서의 상황은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정말로 명언 멘트를 송재익 선생님이 그때 날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이제 캐스터나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 송재익 선생님의 그거를 이제 흉내낸답시고 예를 들어 막 그런 멘트를 막 열심히 준비해요. 예를 들어 뭐 어록을. 고무줄 없는 팬티 뭐 팥 없는 뭐 찐빵 뭐 이런 거를 막 준비해 가지고 그 내가 오늘 요거 써먹어야지. 그렇게 노리다가는 다 이제 큰 코 다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문구를 적확한 상황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문구를 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상황은 정말 긴 세월에 한 번쯤 찾아올까 말까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송재익의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멘트를 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오지는 않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송인이 있다면 그는 매우 오판하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고무줄 없는 팬티는 대체 누가 하는 얘기인가요? 그거 한 70년대 개그 중에 하나예요. 고무줄 없는 풍다라닥닥 삐약삐약 뭐 그러던 시절에 예, 예. 그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피사이로 막가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예. 시절. 네. 저는 뭐 캐스터의 역할이라는 게 네. 이제 제가 그 시대적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지상파가 중계를 하던 시절의 캐스터님들은 보통 50대 이제 방송적으로 아나운서로 만렙에 도달하신 분들만 하는 네네네. 그런 분들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김성주 선배님이 네. 약간 40대가 하는 캐스터로 굉장히 젊은 캐릭터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때는 30대로 넘어와가지고 네네. 근데 그때는 이미 해외 축구가 너무 일반화가 돼가지고 해설자들도 전문 해설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캐스터 역할은 그냥 드러머의 역할 정도로 한정돼야 된다. 밴드로 치면. 아니 그 드러머도 그런데 예. 그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드러머들이 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 그 예전 제네시스의 필 콜린스 같은. 그렇죠. 네. 필 예. 콜린스 같은 선수는 정말 드러머이면서도 메인 보컬을 했던. 예. 보통 보컬은 보컬을 따로 두거나 아니면 퍼스트 기타가 보컬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필 콜린스는 드러머이면서도 명보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드러머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드러머라고 자신을 그렇게 격화시킨다고 해서 꼭 뭐 어시스트를 위주로 하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럼요. 거죠. 격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밴드의 박자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박진감 예, 이거를 예, 좀 예, 준다. 예. 이 정도고 예. 예. 어쨌든 보컬은 해설자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선수 출신 최고의 해설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또 뭐 차범근 또 누구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네 분이면은 차범근. 차범근? 네. 예. 그 차범근 레전드 빼면은 이영표. 네. 예. 그 안정환, 박지성 두 분께는 죄송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4명 후보였을 때는 물론 이제 차범근 레전드가 그 후배들보다 뭐 예를 들어 뭐 말이 빠르다던가 예. 뭐 아주 유창하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차범근이라는 해설위원이 딱 이렇게 떴을 때 딱 나왔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많은 감정이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진짜로 그 해외 여행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가던 그 열악하던 시절. 예. 뭐 마라도나라는 사람 말만 들었지 마라도나가 실제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본 적도 없던 시절. 정말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함이 존재하던 시절에 그 서독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10년의 세월을 아주 대한민국의
정말 얼굴이자 간판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차범근 선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정말 옛날 분들부터 지금 팬들에 이르기까지의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범근 해설위원께서 예를 들어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유창하게 하느냐, 뭐 개그를 얼마나 칠 줄 아느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이분이 앉으셨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차범근 해설자는 뭔가 조금 논외적인 그런 위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요 차범근 해설위원과 이제 대각을 이뤄서 사실은 이제 타방송에서 다 성공시킨 사람들이 사실은 2002세대잖아요. 예. 그런데 요 2002세대는 또 좀 특이한 게 있죠. 뭐냐면 그 차범근 레전드가 실제로 뛰는 거를 정말로 그 예를 들어 독일 시절부터 뛰는 거를 보려면 적어도 최소한 저 나이부터 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은 차범근 레전드에 대한 어떤 그 영웅담이나 이런 기사나 뭐 영상 이런 거를 아주 간접적으로만 접했을 뿐 사실 직접적으로 뛰는 모습을 정말 뭐 20경기 뭐 100경기 이렇게 보려면 최소한 저 나이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60년대생들이 이제 주력이죠. 네. 그런데 그 숫자는 이제 점점 주는 반면 2002세대는 묘한 게 있죠. 2002세대는 정말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주부 뭐 초등학생 할 것 없이 정말 광범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지도가 높은 층이에요. 이제 이 층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차범근 해설위원께서 약간 이제 고역의 시기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002세대를 아는 그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층에 퍼져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차범근 레전드를 제외하고 그 세 명 박지성, 안정환, 이영표 이 중에서는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거는 저와 같이 KBS에서 해설을 뭐 오래 했던 그 이유를 넘어서 그 이유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영표 해설위원의 해설의 내용이 가장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뭐 비선수가 됐건 선수 출신이 됐건 제가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해설을 들었을 적에 그 해설을 듣고 나서 뭔가 내가 모르던 부분을 좀 알았다. 뭔가 유익함을 좀 받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해설자의 중요한 롤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그런데 세 분이 다 유익함을 주는데 저는 이영표 해설위원의 해설이 그래도 가장 유익함을 좀 많이 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그 셋 중에서는 이영표. 네. 워낙 달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보다 말이 더 많아요, 사실은. 영표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저도 놀랐거든요. 이영표 위원하고 제가 옛날부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를 돌이켜 보면, 예. 나보다 말이 많네. 저를 몇 번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선수 출신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와, 너무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수 비선수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그냥 모든 전 국민 기준에서 예. 이영표 해설위원의 말은 그 말의 속도, 말의 문장 구성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0.1% 상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 정도로. 그 얘기는 약간 이 타사 해설위원에 대한 약간의 그 견제심이 들어간 것 동시에 그때는 그때는 임시 은퇴한 시절이어서 그때는 편안하게 뭐 그런 지켜보고 있었어요. 없었는데, 다시 이제 경계심이 좀 오네요. 그냥 냉정한 시각에서 네네. 너무 과도하게 말을 하는 것 같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TVN 중립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이제 최종 예선 기간에 이제 또 추천을 좀 해가지고 뭐 같이 토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몇 명을 추천해서 사버지님도 추천했는데 K 그쪽이라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제 프리한 상태에서 그렇죠. 프리한 상태였죠. 네, 와가지고 이제 장지현 의원이랑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는 해봤지만 방송을 한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구성이었으면 장지현이 이제 한 10분 동안 한 예를 들어 10마디를 한다. 예. 그러면은 이영표는 같은 시간을 주면은 100마디 이상 했을 겁니다. 예. 네. 더군다나 그 확신에 찬 눈빛까지.
안광에서 비춰지는 그 눈빛과 함께 제스처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전달자다 이런 생각을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네, 그랬고 예. 그러면 이번에는 꼭 한 경기만 다시 직관할 수 있다면 네. 2002 월드컵 이탈리아전 네.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 아르헨티나 프랑스전 두 경기 중에 하나를 내가 다시 직관한다. 아,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자. 한국 대 이탈리아. 이거 직관하셨나요, 근데? 아니, 직관을 못했으니까 그 경기는 직관하고 싶죠. 네. 그 못하셨어요?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는 그거는 이미 직관을 했으니까. 이거 왜 못하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직관해요? 저 텔레비로 봤어요, 텔레비로. 이때 축구계에서 일을 안 하고 계셨나요? 이때는 제가 데뷔하기 전이에요. 저는 2002 한일 월드컵 전에 데뷔하진 않았어요. 그 후에 데뷔했지. 네, 뭐 이렇게 좀 칼럼을 쓰시거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커라인에서 제가 열심히 칼럼 쓰던 시절이에요. 싸줄에서. 네, 싸줄에서. 그냥 싸버지 시절이셨고. 네, 그리고 귀국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02 한일 월드컵 거의 직전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은 비행기에 세네갈 수상이 타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네갈이 그 프랑스랑 경기 했잖아요. 8강 신화. 예, 세네갈. 그 세네갈 수상이 미국에 있었나 봐요. 예. JFK 공항에서 저랑 같이 타고 왔어요. 지단을 울린 세네갈. 예. 자, 그리고 오늘 근데 질문을 다 소화 못 하겠네요. 빨리 해보세요.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예?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시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몇 시에요, 지금? 자, 그러면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 단답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예, 이준현님 축구 해설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60g 섭님 거. 아니야 이걸로 가겠습니다. 김영우님 해설 중에 돌발 상황 발생한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다 어떻게 하시나요? 해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궁금합니다. 아까 프리뷰쇼 시간에 매우 했습니다. 제가 21세기 대한민국 축구 방송사에서 뭔가 기념비가 아니죠. 아주 좀 유감스럽거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던 경기들, 오명. 방송적으로 뭔가 엄청난 딜레이가 있었거나 사고가 났던 경기들에는 항상 제가 있었어요. 유벤투스 사건. 네, 유벤투스 사건 때도 있었고 그 챔피언스리그 중계할 때도 현장 경기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무려 한 40분 정도 딜레이가 됐던 결승전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 경기도 제가 했었고 그 유로 때 오스트리아의 송신탑이 벼락에 맞아서 전 세계로 송출되는 방송이 한 25분 이상 중단됐던 그 준결승전에도 제가 있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시안컵 당시에 그거는 제가 현장을 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아시안컵 당시에 그 현장 경기장에 조명이 다 나가는 바람에 정전. 네, 현장에서는 더 이상 중계를 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때워야 되는 상황도 제가 했었고. 그러면 유벤투스 때는 일단 유벤투스 버스가 1시간 늦게 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시간이 킥오프 시간이 늦어진 거고 심지어 1시간 좀 더 넘었어요. 1시간 한 10분 15분. 그런데다가 방송은 또 유벤투스 큰 경기 중계권을 따셨으니까 KBS에서 1시간 정도 미리 프리뷰를 들어갔는데 1시간 또 늦은 건 2시간을 앞에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화장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천인공노하고 그 잔악무도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분기탱천하면서 화장실 갈 생각도 안 납니다. 방광도 진짜로. 그 방광까지 뭔가 이 신경계가 전달될 신경 물질이 전달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밀당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 순간은 너무도 정말 분기탱천한 상황이라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증발해버리는군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분노의 땀으로 다 나가는 거죠. 제가 올려다보면서 화가 나실 정도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준현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이게 낮, 밤 없이 막 새벽에도 하시고 막 진짜 시차 없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촬영을 3탕을 했고요. 오늘도 마곡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용인에 가서 강연을 하고 강연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목동에 와서 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체력을 제가 챙길 틈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영양제. 영양제는 조금 먹는데 사실은 제가 이 운동이 너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 자는 시간도 짧은 데다가 또 불규칙하고 아주 죽겠습니다.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 과로로 과로를 덮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이게 뭐야? 정말 계속 과로하다가 예를 예. 들어서 과로를 좀. 제가 한 20일 동안 과로를 했어요. 예. 그러고 근데 한 2, 3일 쉬는 날이 생겼어요. 네네. 딱 이제 쉬잖아요. 네. 그러면 병나요. 아, 그거 있어요. 네. 그거 뭔지 알아요. 바로 병납니다. 확 올라오는 거 있어요. 네. 바로 이제 뭐 정말 몸살이라도 최소한 걸리든지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일도 과로하잖아요. 네. 그럼 병이 안 나요. 쉴 틈이 없죠. 네. 계속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덮어야 됩니다. 네. 야, 과로로 덮는다. 과로디올라. 예. 그렇죠. 긴장이 풀어져서 확 갑자기 이 침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면서 방송하는 이유에는 물론 배성재 텐의 청취율에도 조금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 제가 약간이라도 늦추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벌써 제가 무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방송 자체가 망가집니다. 제가 그래서 텐션을 더 높여야 돼요. 야. 여기서 끝까지 끌어줘야 돼요. 대단하시네, 진짜. 와. 이게 저 프로페셔널리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대출이 한꺼번에 돌아오듯이 갑자기 내가 오히려 여기서 쉴 틈을 주면은 과로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0g 섭님. 선수의 어떤 면을 보시고 월드 클래스가 될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셔가지고 아니, 선수들의 그거는 어린 과장이시고. 시절이나 또 초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선수는 굉장히 큰 제목이 될 거다라고 예언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선수건 뭐 어리지 않은 선수건 간에 일단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저에게 놀라움을 저 선수가 주느냐 못 주느냐. 임팩트인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이른바 이제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월드 클래스 기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선수의 얼굴에 완전히 그 복면과 수트를 씌우고 예. 물론 그래도 메시 같은 선수는 표가 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고 실험의 과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저 선수를 제가 하나도 사전 지식이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데 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뭔가 나를 놀라게 해. 그런 거를 그런데 저 선수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여러 번 반복해. 그러면은 그 선수는 월드 클래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저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그러니까 경이로움. 어린 선수들을 볼 때도 뭔가 이제 이 어떤 A라는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그 대체로 해내지 못하는 이상한 거를 예를 들어 해내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어린 선수들의 경우에는 일부 약점 같은 게 있기도 있어요. 예. 그러나 뭔가 다른 선수들이 해내지 못하는 걸 해내면서 저에게 경이로움을 어떤 부분에서 던져주면 저 선수는 그러면은 약점 요 하나 두 개 정도만 좀 향상을 시키고 해결을 하면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근자에 이제 예를 들어 비니시우스 선수. 비니시우스. 네, 레알 마드리드. 예.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선수가 한때 그 레알 팬들조차 이제 세모발이라고 놀릴 정도로 굉장한 멸칭이죠. 네,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그거 아닙니까? 벤제마의 야! 쟤한테 볼 주지 마! 벤제마 선수가 다른 동료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쟤한테 공 주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다가 갑자기 벤제마 선수가 그 태세 전환을 해서 그 몇 개월 후에 제발 비니시우스에게 빨리 공을 줘! 그런 쪽으로 이제 벤제마 선수의 그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데 비닐신이 됐죠. 네, 그 비니시우스 선수가 결정력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다른 기량은 참 좋은데, 근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다른 기량이 저를 놀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문제가 조금만 향상이 되면 세모발만. 네, 비니시우스는 월드 클래스에 아주 가까이 있는 유망주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터졌어요. 지금은 뭐 골 못 넣는다고 욕 안 먹죠. 그렇죠. 네, 그런 판단을 해왔습니다. 경이적인 것의 반복. 근데 이거 진짜 그 쾌감이 있어요. 진짜 축구 팬들이 특히나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10대 시절에 이제 좀 눈여겨보다가 얘가 20대 중반쯤에 진짜 월클이 됐을 때 내가 찍었잖아. 마치 지분이 있는 것처럼. 찍었잖아. 예. 이적료 많이 받으면 내가 막 한 10% 받은 것처럼. 제 그 영웅담 예. 하나만 들려드릴까요? 뭐 있습니다. 제가 그 메시 선수가 예. 코파델레이 헤타페전에서 6명의 선수를 제쳤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30번 시절인가요? 아주 어릴 때. 네, 찰랑찰랑 진짜 아주 어릴 때 코파델레이였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비중이 컸던 경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제치는 그 드리블의 시간과
코스와 동작이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의 86년 잉글랜드전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스페인에서 어떤 화면까지 보여줬냐면 두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하는 지점부터 해서 끝마치는 이제 골을 넣는 상황까지 화면을 딱 TV 화면을 둘로 분할해 가지고 예. 처음 시작점부터 이렇게 가는 거를 보여주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하게 시작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골 넣는 것까지 끝나요. 그래서 앙카라 메시. 네, 그 앙카라 메시죠. 예. 그때 제가 그 한겨레 21이라는 그 스포츠 잡지가 아니라 이제 종합지 아닙니까? 주간지. 네, 예. 종합 시사지인데 거기에 제가 칼럼을 그때 요청을 마침 받고 쓴 게 있어요. 예. 그때 뭐냐면 그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몇 년도입니까 그럼 그때쯤? 그게 2006년 7년 뭐 그때죠. 예. 네. 완전 아기 때. 제2의 마라도나 논쟁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네, 그 검색해 보시면 아직도 나옵니다. 아. 그게 뭐냐면 제2의 마라도나가 뭐 예를 들어 뭐 오르테가 뭐 많았죠. 베론 뭐 예. 리켈메 사비올라 뭐 테베스 등등 할 것 없이 제2의 마라도나 소리 들은 선수면 뭐 거의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20년 넘게 계속 있었죠.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저 선수가 있었어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심지어 예. 디에고 라토레라는 선수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마르 또. 예. 라토레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예. 그래요? 라토레 선수가 사실은 그 제2의 마라도나 중에 한 명인데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마르도 있었고 정말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뭐 볼 좀 찬다는 사람이 나오면 다. 계속 제2의 예. 마라도나 제2의 마라도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칼럼에 제2의 마라도나 논쟁 이제는 끝났다. 야. 이제는 메시만 그냥 바라보면 될 것 같다. 라고 썼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 한 2, 3년 후에 이제 6관왕을 하죠. 메시 선수가. 네, 2008, 2009 시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런 영웅답!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환해서 오려 놓으셔가지고 네네. 예, 그걸 딱 방송에 써먹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굳이 그거를 아까 제가 SNS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굳이 그런 거를 어디 뭐 오려내서 뭐 전시하고 저는 그런 뭐 성향은 아니고요. 여기 있어요. 네, 지금 그 얘기도 제가 사상 최초로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황현 PD가 찾아냈어요. 제2의 마라도나 전쟁. 승자는 메시. 예, 요거 날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글 날짜가. 이거는 지금 거기 누가 퍼오신 분 거를 저 한준이 하셨나 보다. 한국방송 축구 해설위원. 네네. 풋볼 위클리 편집장 시절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사 날짜가 여기 안 써 있어가지고. 네. 기사 날짜는 여기 안 올라와. 그게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그 코파델레이 헤타페전 직후예요. 예. 2007년?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07년인 것 같은데. 예. 한준희 의원님의 사진이 여기 딱 있어야 지금과 비교를 좀 할 텐데. 그렇습니까? 예, 시간의 흐름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얄쌍했어요, 얼굴도. 저 최근에 또 한번 봤어요. 그 짤들이 예전에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대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얄쌍한 얼굴이어서 심지어 와이프가 살 좀 찌는 쪽을 권장할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너무 독해 보인다고, 사람이. 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저도 후덕해졌죠. 자, 저희가 1시간짜리 방송인 게 매우 원망스러울 정도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에는 허무합니다. 풀 버전으로 올라가는데. 네. 본방에는 또 약간의 편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편집은 마음대로 하세요. 축구 선수로 치면은 축구 선수 치면은 83분에 지금 교체 아웃되시는 건데요. 그 3개의 심장. 그렇죠. 네, 4개의 산소 탱크. 뭐 5개의 허파 예. 뭐 이런 거죠, 지금. 저희 방송은 그 토크 분량만 치면 40분이면 되는 83분을 뛰셨다는 거.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동량 14kg. 83분 뛰었는데 14kg.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은 축구 해설의 신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야, 진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아쉽네요. 저 댓글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6개의 혀. 그 너무 괴물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 초능력 아닙니까? 육설좌. 그 엑스맨 같은 거 봐보세요. 예. 요즘은 저런 것도 다 좋은 초능력으로 인정받아요. 예. 자, 오늘 그 베텐 또 SBS 목동에 와서 방송하신 게 또 처음이신데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이 건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가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 시설 최신식 마음에 들고요. 예. 여기 또
저는 라디오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네. 이 안에 이렇게 제작진이 방청객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예. 이게 뭐 라디오로 또 뭐 1시간짜리로 나간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아까 프리뷰 쇼에서부터 거의 2시간을 찍는 경우도 2시간이에요. 네,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생경한 그런 경험이라서 예. 뭐든지 첫 경험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예.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가 이제 본인에 대해서 항상 냉철하게 이제 반성도 많이 하고 양식과 양심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저요? 제가 오늘 또 방송 중에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오늘 제가 뭐 반성했나요? 아니요, 그래도 굉장히 좀 본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뭐 그런 그럼요. 대목들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겸손과 네. 냉정하고 또 성찰의 아이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를 교만하게 보셨나요? 예. 저는 굉장히 자기 성찰 잘하는 스타일이고. 네. 양심이죠. 네. 자, 아무튼, 쿠땡플레이에서 자주 보기, 이렇게 또 중립 지역에서 자주 뵐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한 요즘인데요. 네, 네. 가끔 또 베텐에 오셔가지고, 축구의 어떤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썰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나온 것이 청취율 조사에 정말 조금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결과가 궁금하네요. 예. 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베텐과 인연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쳐주는군요. 그럼요. 아. 예. 강연 끝난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그냥 계시네요. 그렇죠. 전 또 생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또 오늘 하세요, 지금? 예, 10시에 생방도 하기 야, 때문에. 그러면 아까 윤태진 아나운서랑 또 녹음하고. 예, 3연타로 저랑 합니다. 또, 와. 이 정도는 역시 뭐. 또 예. 돈을 많이 벌려면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분들도 이게 또 직업이시고. 이분 근데 출연료 너무 직원일 때 준해서 그냥 주시는 거죠? 에휴.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예. 이 사람이 그렇게- 정이 있지 그래도. 예, 그걸 그렇게-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또 마다하죠. 예. 괜찮으시면 사진 기념으로 하나만 예. 하시죠. 예. 이쪽에서 찍을까요? 제가 볼까요? 위원님 쿠플픽은 네. 7월에는 이제 없으신가 봐요? 이거 쿠플 시리즈에 다 매진하느라고 이제 그쵸. K리그는 잠깐 쉬는 거죠. 네. 예. 그럼 7월 그때 27일에 뵈야겠네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님께 제가 저 통장 민증 사본 보내드리면 되죠? 그거 중요한 거, 그거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매니저가 없으시면 직접 하셔야 되니까. 중요해 그거. 예. 사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진은 예. 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만 있어.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으로? 엘리베이터 왼쪽. 왼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왼쪽. 여기 중앙 왼쪽 가셔서 또 왼쪽. 안녕하세요, 방현빈. 안녕하세요. 하와이안 셔츠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이거 하나랑 빨간색 하나. 지금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네, 매니저 오빠. 예요, 여러분. 오빠 잘 지내셨어요? 엄청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게 지난주 초에 왔었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예요? 목 베타딘 코로나 걸렸을 때 안 했니? 네, 저도 해봐도 돼요? 영어 준비하고 있을게. 50. 가야겠다 우리도. 언니. 근데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그 용액 액체 그거랑 똑같은 거여서 인사해. 켜있어요. 그 소복 입고 왔어. 아유, 예쁜 옷 가지고 소복이래. 와, 나 난생 세다. 방송 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노 스프레이. 오늘 나랑 가까이서 얘기하면 이노 스프레이를 어제 미주 왔어.